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7강 방어작용 수능 3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1번 표 가는 사람의 질병 ABC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무좀, 세균성 폐렴, 홍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 무좀부터 한번 볼까요? 병원체가 곰팡이이다. 맞고요. 단백질을 갖는다. 맞고요. 세포구조이다. 맞죠? 무좀은 세 가지 특징을 다 갖습니다. 세균성 폐렴은 곰팡이는 아니죠? 그러면 특징을 두 개 갖고요. 홍역은 세포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징을 하나만 갖습니다.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가 세 개 될 수 있는 건 X가 없는 A뿐이죠. 그러니까 A가 무좀이 되고, 다음 동그라미가 두 개 될 수 있는 건 C뿐이죠. 그래서 C가 세균성 폐렴. 그럼 동그라미 하나인 B는 홍역이 되면서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A는 무좀이다. 맞고요. 니은 A는 X이다. 아니죠. A는 동그라미입니다. 디귿. 디귿은 병원체가 곰팡이이다. 그런데 디귿은 무좀과 세균에 해당하죠. 홍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체가 곰팡이이다가 아니라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표는 질병의 네 가지 특징과 사람의 질병 ABCD 중 각 특징을 가지는 질병을 나타낸 것이다. ABCD는 혈액, 당뇨병, 말라리아, 독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특징 비감염성 질병이다. 그럼 이건 당뇨병일 것이고 병원체가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바이러스니까 독감.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말라리아죠. 그럼 나머지 D가 뭐가 됩니까? 결핵이 되겠군요. 기억. A는 독감이다. 틀린 말이고요. 니은. B의 병원체는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B는 바이러스니까 안 되죠. 디귿. 병원체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C가 말라리아고 D가 결핵이니까 이건 원생생물, 이건 세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맞는 말 되죠? 디귿 맞는 말. 정답 2번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을, 그림은 병원체 X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결핵, 수면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X는 세포구조,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병원체이다. 질병 볼게요. 기억의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기억이 바이러스네요. 에이즈의 병원체. 니은의 병원체와 디귿의 병원체는 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디귿의 병원체가 원생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면병. 그러면 나머지 니은이 결핵 이렇게 되겠고 얘는 세균이죠. 그러니까 그림은 결핵균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X는 기억의 병원체이다 라고 했는데 이 X는 니은의 병원체.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니은. 니은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된다. 세균은 항생제로 맞고요. 디귿. 기억의 병원체와 디귿의 병원체는 모두 유전물질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병원체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죠. 그러니까 또 맞는 말 되겠네. 니은 디귿이 맞아서 정답 4번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 체내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대식세포와 보조 T 림프구. 자, 그러면 세균 X를 기억이 먹었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대식세포. 자, 니은은 T 림프구. 이렇게 되겠고. 그럼 보기 기억. 기억은 식세포 작용으로 X를 제거한다. 맞는 말. 니은. 니은은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T니까 가슴샘. 맞고요. 디귿. A는 X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특이적 반응 맞죠? 항체는 자신을 만들게 한 항원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표 가는 세포의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보조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형질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보조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 특이적 방어에 과한형, 직접 확인은 안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을 갖고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 특이적 방어적으로 과한형, 감염된 세포 직접 파괴 모두 해당하니까 특징 3개를 다 갖고요. 형제세포는 B림프구로부터 분화됐으니까 가슴샘에서 성숙하지 않았고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건 맞고요. 직접 확인은 안 하죠. 그러니까 특징을 하나 갖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형제세포, 디귿이 보조 T, 그럼 기억은 세포 독성 T가 되고 특징의 개수 A는 3이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A는 3이다. 맞고요. 니은, 니은은 항체를 생성한다. 형제세포가 항체 만드는 거 맞죠? 맞고요. 디귿은 세포 독성 T 림프구이다. 이건 아니에요. 보조 T 림프구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P가 병원체 X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보조 T. 대식세포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죠. 그래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B림프구를 분화를 촉진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되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군요. 보기 기억.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한다. 아, 이거 T림프구니까 가슴샘. 니은. 디귿은 보조 T림프구이다. 디귿은 형질세포. 디귿. P가 X에 다시 감염되면 니은이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그렇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됩니다. 그게 2차 면역 반응이죠. 디귿이 맞는 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린 가는 사람 P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나는 P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P는 X에 1차 감염되기 전에는 X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기억과 니은은 X에 대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기억이 기억세포일 것이고 니은은 형질세포겠네요. 기억은 형질세포이다. 네, 틀렸고요. 니은 구간 1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자, 항체 농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디귿 구간 2에서 나가 일어난다. 구간 2는 2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 그러니까 맞는 말.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이 되겠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문제가 길어서 따라가기 좀 힘든데 잘 읽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X로부터 물질 기억을 Y로부터 물질 니은을 얻는다. 그러면 X가 갖고 있는 물질 무언가란 얘기죠. 그럼 이 기억과 이 니은이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알아볼 때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 2, 3, 4를 준비해서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 4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면 X 생지가를 죽였어요? 병원체. Y 생지를 죽였어요? 이것도 병원체. 근데 X로부터 분리한 기억은 생지를 죽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백신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겠죠. Y로부터 분리한 니은도 생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백신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음 동그라미 A를 5번 생지에, 동그라미 B를 6번 생지에 각각 주사합니다. 적어볼게요. 5번 생지한테는 동그라미 A, 6번 생지한테는 동그라미 B를 줬는데 A와 B는 다의 3에서 분리한 기억에 대한 B림프구에서 분화한 기억세포, 다의 4에서 분리한 니은에 대한
비림프구에서 분화한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기억세포인데,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이 백신 후보 물질 둘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한 기억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와 6에게 각각 X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다 뭘 주입했어? X를 주입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생쥐 5는 죽었어요. 그러면 X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지. X로부터 추출한 기억에 대한 비림프가 아니라 니은에 대한 비림프고였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A는 뭐다? 니은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생쥐 6은 X를 주입했는데 살았어. 그렇죠? 그럼 X를 방어할 수 있는 기억세포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세포 B는 X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잘 따라가면 돼요. X에 대해서 살았네? 그럼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A는 4에서 분리한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이다. 동그라미 A는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의 3에서 기억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기억 넣었을 때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기억세포가 생겼겠죠. 이게 맞는 말이고. 디귿 마의 6에서 B로부터 형질세포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살았겠죠.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 5번 되겠어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생쥐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 나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에 같은 양의 X를 감염시킨 후 혈중 X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대식세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1, 2, 3은 정상 생쥐, 기억이 결핍된 생쥐, 니은이 결핍된 생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볼게요. 기억은 대식세포죠. 니은은 보조 T 림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로치기 X의 수예요. 그러면 X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생쥐 1이 가장 방어작용을 못한 애가 되겠다. 그리고 방어작용이 가장 잘 이루어진 애가 누구야? 생쥐 3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생쥐 3은 정상 생쥐라고 볼 수 있고요. 생쥐 1과 생쥐 2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대식세포가 이상이 있으면 보조 T림프구도 쓸모 없어지겠죠. 그렇지? 그러면 대식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보조 T림프구에 문제가 생기면 대식세포는 멀쩡하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까지는 이루어져요. 이게 특이적 방어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방어를 못한 애, 생쥐 1이죠? 그럼 얘는 대식세포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 생쥐는 어느 정도 방어가 이루어져 있지만 정상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 T 림프구 결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에 X에 대한 식세포 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맞고요. 니은 1은 니은이 결핍된 생쥐이다. 1이 뭐죠?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기억. 그럼 니은 틀린 말 되겠죠. 다음 디귿 T1일 때 혈중 A의 농도는 2에서가 3에서보다 낮다. T1일 때 어때요? 누가 더 방어를 잘했지? 3이 더 방어를 잘했잖아. 그러니까 3이 항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가 3에서보다 낮다. 그 맞는 말 되겠군요.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맞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X와 Y 중 하나는 항원 A와 B를 모두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항원 A만 가지고 있다. X와 Y에 모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A를 준비하고 A에 X가 들어있는 주사액을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Y가 들어있는 주사액을 주사한다. A에서 항체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고 기억과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와 B에 대한 항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X를 주사했을 때 항체가 한 종류만 생겼네요. 항원이 하나만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건 동그라미 A. 그 다음에 Y를 주사했을 때는 항체가 두 종류 생겼죠? 그러면 항원 A와 항원 B가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X는 항원 A를 갖고 Y는 항원 A와 B를 갖습니다. 항원 A가 들어갔을 때 항체 기억이 생겼으니까 항체 기억은 항원 A에 대한 항체. 그렇죠? 그 다음에 Y가 들어갔을 때 항체 기억과 니은이 생겼는데 항체 기억은 2차 면역 반응으로 생긴 거고 항체 니은은 1차 면역 반응으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B에 대해서 항체 니은이 생긴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X는 A와 B를 모두 갖고 있다. 아니죠? X는 A만 갖고 있습니다. 니은. 구간 1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1차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것도 틀렸고요. 디귿. 구간 2에서 Y에 대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체 생산. 맞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지금만 맞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대식세포, 보조 T림프구, B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기억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그러면 B림프. 니은은 X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후 분해한다. 그러면 대식이. 디귿은 니은이 제시한 X의 항원 조각을 인식하고 활성화한다. 보조 T림프구. 기억.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한다. B림프구 골수 성숙 맞고요. 니은. 나 과정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후 분해하는 건 비특이적 방어죠. 식균작용이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다 과정에서 활성화된 디귿은 가 과정을 촉진한다. 그렇죠. 보조 T 림프구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모두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 되겠죠? 기억 지금 맞아서 정답 4번 되겠어요.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소는 사람 1, 2, 3 사이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1, 2, 3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 2, 3의 ABO식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르다.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1, 2, 3 중 2명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 2명은 응집원 A가 있는 한 명은 A형, 한 명은 AB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디귿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고 얘기했네요. 그럼 디귿이 응집소 베타를 가지니까 베타와 응집 반응을 일으킨 2와 3은 응집원 B를 갖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면 A형 한 명, AB형 한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로마자 1이 A형이 되어야 하고 로마자 2와 로마자 3 둘 중에 한 명이 B형, AB형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AB형이어야 하고 니은은 A형과 응집반을 일으켰으니까 니은은 응집원 알파를 갖겠죠. 2와 3 중에 한 명은 AB형이어야 하니까 알파, 베타와 모두 응집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로마자 3이 AB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 A형, 한 명 B형, 한 명 AB형. 그러면 AB형의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응집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형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다 채워졌죠? 보기 기억. 기억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응집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로마자 1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
A형 맞죠? 맞고요. 디귿. 3의 혈액에 항비혈청을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3은 AB형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혈청을 섞어도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이거 맞는 말 되겠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정답 5번 됩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피의 혈액에 대해 항 A혈청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응집 반응을 표는 2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AB형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가와 응집소 나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이 집단에서 니은이 있는 사람은 10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항 A혈청을 섞었는데 적혈구와 응집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기억이 알파. 그럼 적혈구에 있는 건 응집원 A 되겠고요. 그 다음에 A형인 사람은 뭣도 갖고 있죠? 베타도 갖고 있죠. 그래서 A와 베타를 갖고 있는 A형에 항 A혈청 알파가 들어오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알파, 니은은 베타가 되고요. 니은이 베타인데 베타가 있는 사람은 100보다 작다라고 했고 베타가 있는 사람은 누구죠? A형과 O형이죠. A형과 O형을 합친 값이 10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응집원 가가 있는 사람, 응집원 가가 A면 A형과 AB형이 되고 응집원 가가 B면 B와 B형과 AB형이 되겠죠. 그렇지? 응집소 나가 있는 사람, 응집소 나가 알파면 그러면 B형과 O형이 되고 응집소 나가 베타면 A형과 O형이 됩니다. 근데 A형과 O형은 100보다 작단 말이죠. 여기는 12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B형과 O형이겠지? B형과 O형이면 응집소 나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죠? 그러면 뭐가 128이라는 얘기? B형과 O형을 더한 값이 128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응집원 가와 응집소 나가 모두 있는 사람이 69명이라고 했는데 응집소 나가 알파니까 응집원과 응집소를 다 가지려면 A형 또는 B형이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집원 가 B와 응집소 나 알파가 모두 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69명이 B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B형이 69, 그쵸? B 플러스 5가 128이니까 O형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O형은 59명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응집원 가는 B니까 B형과 A, B형을 합한 값이 104가 되는 겁니다. B형은 B와 A, B를 합한 값이 104. B가 69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104에서 69 빼면 A, B형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A, B형은 37명.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죠? A형. 근데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200이 돼야 되잖아. 200에서 37, 59, 69를 빼주면 그럼 A, B형은 35명.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A형, B형, AB형, O형 전부 몇 명인지 구했습니다. 보기 볼게요. P의 혈장에는 응집소 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응집소 나는 알파죠. P는 A형이죠. A형은 알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베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응집소 니은에는 응집원 가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가 있다. 응집소 니은이 베타. 응집원 가는 B. 그럼 B와 베타가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 되겠고 이 집단에서 ABO식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59이다. O형이 59명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정답 5번 되겠어요. 자, 이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죠? 복잡한 계산 문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집단 X에 속한 모든 학생들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X에 속한 모든 학생 수는 100이다. 응집원 B가 있는 학생 수는 응집원 A가 있는 학생 수보다 12가 많다. 응집원 B가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B형과 A, B형이고 응집원 A가 있는 학생 수라고 하면
A형과 AB형이 되겠죠. 그리고 AB50 혈액형이 A형인 학생 수는 AB50 혈액형이 B형인 학생 수의 비율은 5분의 4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율로 줬으니까 5명 4명일 수도 있고 10명 8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x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형과 AB형을 합쳤다는 건 4x와 5x를 합친 거니까 9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형과 AB형을 합치면 AB형이 5x니까 B 플러스 5x가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A형은 4x, 그렇죠? B형은 요거보다 12가 많으니까 B 플러스 5x는 9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B형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거 이렇게 넘어가 4x 남으니까 4x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요. AB형은 5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형은 전체가 100명이니까 100에서 4x 빼고 4x 플러스 12 빼고 5x 뺍니다. 그럼 O형이 되겠죠? 그러면 100 마이너스 13x 플러스 12가 되는데 100 마이너스 12가 얼마예요? 88이죠. 그러니까 88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 ABO를 다 x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 학생 수, 니은이 있는 학생 수 비율이 13대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응집수 알파와 응집수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응집수니까 기억과 니은이 각각 하나는 A형 더하기 O형이고 또 하나는 B형 더하기 O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 X값으로 구하는 거 보니까 B형이 A형보다 더 그 수가 많죠. 그러니까 니은이 있는 학생 수가 B형 더하기 O형이 되고 기억이 있는 학생 수가 A형 더하기 O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B형은 응집수 뭐 가지고 있죠? 알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알파, 기억이 베타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있는 학생 수는 A형 더하기 O형이니까 4x 더하기 88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이 있는 학생 수는 B 플러스 5니까 4x 플러스 12 플러스 88 마이너스 9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분모는 100 마이너스 9x가 되고 분자는 88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 16분의 13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6분의 13이 될 수도 있지만 32분의 26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y 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y분의 y 16분의 13이나 16y분의 13y나 똑같죠. 이게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 한식 하나, 아래식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를 빼줘 볼게요. 오른쪽에 뭐 남습니까? 3y 남고요. 왼쪽에 뭐 남습니까? 100-88이니까 12가 남아요. y값이 얼마 나오죠? 4 나오고 이 4를 여기에 대입하면 x값이 얼마 나옵니까? x도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4 집어넣으면 답 다 나오죠. A형은 4, 4, 16명. 그렇죠? B형은 16에다 12 더하니까 28명. 이렇게. AB형은 4, 5, 20명. O형은 36명. 다 합치면 100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오는 건 x나 y를 붙여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푼다. 자, 이게 기본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니은은 응집수 알파이다. 니은 응집수 알파. 맞죠? 니은 x에서 응집원 b가 있는 학생 수는 48이다. 응집원 b가 있는 학생 수는 뭐죠?
B 플러스 A, B형입니다. 그렇죠? 그럼 B형이 28, A, B형이 20, 48명 맞네요. 48 맞는 말 되겠고, X에서 ABO식 혈액형이 A형인 학생 수는 혈액의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는 학생 수와 같다. A형인 학생 16명,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다. 알파, 베타 모두 있으면 O형이죠. O형 몇 명? 36명. 같지 않네요. D가 틀립니다. 기억, 니은 맞고 나머지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14번 문제 괜찮죠? 그렇지? 이 정도 복잡한 문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유전단원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